이어서 무통주사와 촉진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네. 제가 자연주의 출산을 하면서 엄마들이 제일 끝까지 다 알고 다 적고 다 준비했는데 엄마들이 마지막에 꼭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도 무통분만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실제로 딱 진통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어져요. 그래서 의료 개입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미리 결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응급 상황들이 아닌 것들은 좀 미루시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할 수도 있어요. 저희 3,700명의 통계 중에 무통분만을 한 예는 한 5% 정도 됐어요. 수술하는 경우 빼고. 그러면 나머지 95%는 뭘 했냐? 그냥 무통분만이 필요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 현장에서 그냥 느끼시고, 뭐 대부분은 근데 마지막 순간에는 원하세요. 예를 들어서 낳기 바로 전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원장님 불러와. 무통분만. 나 제왕 들게 할래. 나 할 거 다 했어. 이 얘기하면서 5분 동안 계속 그 얘기를 조르다가 한 1분 동안 하고 힘주다가 또 5분 또 조르다가 이거를 한 수십 번 반복하다가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무통분만을 하겠다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이제 이성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갑자기 제가 불려 들어가서 너무 아파하고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래 무통만 해줘 이렇게 하고 끝나죠. 근데 저희 병원에서 저한테 무통분만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일단 교육대 무통분만의 합병증과 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다 들어요. 눈덩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의료계획은. 요만큼 시작했는데 산에서 돌을 하나 굴렸는데 저 밑에 내려갈 때는 눈덩이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의료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의료 개입을 시작하면 다음이 있어요. 그 준비를 하고 해야 돼요. 무통만 하죠? 그러면 혈압 떨어질 수 있거든요. 마취에 하반신 마비를 하는 감각은 완전히 없애서 정말 안 아프지만 하반신이 거의 마비가 되고 혈압이 강화가 오고 그러면 호흡도 약해지고 쉬니까 그럼 산소 공급이 떨어지고 혈압이 강화되면 누가 손해냐면 아기가 산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자니까 감시도 소홀해질 수 있고 근데 정말 무통분만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안 듣는 거예요. 이제 막 막무가내요. 내가 보니까 그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자 내진 딱 한 번 해보고 아기 머리 보이면 낳는 거고 안 보이면 저거 합시다. 그리고 그러면 또 이제 말을 들어요. 그래서 다리 눕잖아요. 그럼 내진을 해보고 그 싫은 내진도 또 그때 또 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내진을 해보면 항문을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으윽 하고 더 변이 나오고 복압이 높아지니까 머리가 이만큼 쑥 나와요. 아빠를 그걸 와서 보라고 그래요. 제가. 그러면 아빠가 그걸 보고 나잖아요. 나온다 까만 머리 이러면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그러고 나서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물어보죠. 그냥 수술할까? 그러면 무슨 수술이에요? 나야지 그냥 뭐 이러고 결국 그냥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말 기다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그 상황이 응급 상황이 아닌 일들을 계속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정말 아기 낳기 바로 전에 거의 99% 포기한다. 그 무통만 해달라는 소리가 그 소리가 아닌 거야. 나 이제 못하겠으니까 좀 살려줘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 안 아프게 해줘 하는 이런 아우성이고 본능인 거예요. 그거는 무통만이 답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그냥 쓰다듬고 마사지하고만 쩔쩔 매고 끌고 다니고 이게 필요한 거죠. 움직이면 아기가 더 잘 내려와요. 골반이 이렇게 움직이면 제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골반이 자궁이 이렇게 인대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골반이 말이죠. 이게 원래는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 있죠. 근데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게 된 이후로 이게 점점 좁아지면서 골반 저근육과 골격들이 자 30살까지 아기를 안 낳았다. 그럼 뭘 하고 있겠어요? 이 골반이. 이 상체를 이 척추와 함께 다 받치고 있으니까 여기가 다 경직돼 있겠죠. 근데 실제 요 앞에 있는 인대 또 요 뒤에 있는 인대 요 인대들이 실제 이 골반뼈가 이렇게 다 움직여서 이 공간이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 머리가 이 정도 돼도 실제 아기 머리가 이 정도 돼도 이게 골반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 동안에
제일 머리의 긴 부분이 골반의 이 부분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애들은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돌고 나와요. 그러니까 100%의 아기가 처음에 골반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얼굴 나오면 어깨 돌리고 이렇게 됐다가 그냥 나와요. 그 과정을 우리가 내진이나 모든 과정으로 알 수가 있는데 실제 아기 위치에 따라서 엄마의 통증을 느끼는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숙련된 조련사들이 내진을 해보면 아기 머리가 어느 정도 떠 있는지 밑으로 들어와 있는지 자궁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골반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오는 이 3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자궁문이 열리지 않으면 나머지는 없어요. 근데 이 자궁은 10달 동안 안 열리게끔 디자인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항문 관략근 열리듯이 마지막 순간에 부드러워지는 이 생체의 준비 기간이 끝나야 되는데 초산 때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배가 아프다고 해서 다 금방 애기 낳는 게 아니라 이 자궁문이 충분히 열릴 때까지는 어떻게든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통만도 어느 시기에 했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통만을 정말 효과를 보는 그 정말 힘든 상황은 결국 아기가 이렇게 내려가서 밖으로 나오는 제일 힘든 허리 아픈 통증, 그 다음에 외음부 통증이 있을 때 사람들이 포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유는 사실 무통만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 움직이면서 하면 힘주면 견딜만한 이제는 끝내고 싶다라고 하는 땀은 나고 힘은 들지만 그런 통증이 오지는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진통과 출산의 과정을 정말 온전히 이해하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권고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준비가 체력적으로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자궁의 수축의 진통을 압박으로 견뎌냅니다. 우리가 옆적다리의 근육에 힘을 꽉 주면 산소가 저산소증이 오기 때문에 근육통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완을 시키고 호흡으로 산소를 주면 근육통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심장 근육이 하루에 10만 번을 뛰는데 근육통 없잖아요.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돼 있고 그 심장 근육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이런 젖산이 축적이 되는 이런 근육이 아니에요, 심장이. 근데 자궁 근육은 심장 근육하고 같은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 자궁 근육은 지치지도 않고 젖산이나 통증이 원래 없는 건데 이 자궁이 10달 동안 어떻게 골반에서 자랐는지 150g밖에 안 되는 게 1.5kg의 근육으로 자라서 키워지는 과정, 아기가 키워지는 과정이 이 골반에 놓여져 있는 이 복부에 있는 많은 공간과 엄마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계속 쪼이고 호흡을 안 하고 영양이 안 좋으면 이 자궁과 아기가 다 발육을 못해요. 그럼 자궁은 커서 이 효과를 정확하게 내야 되는 그 역할, 근육에 쾌변 보듯이 장이 한번 이렇게 움직여서 변을 쫙 밀어내고 관략근이 쫙 열려야 변이 보는 거거든요. 방광이 쫙 짜주고 요도가 열려야 소변이 시원하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막힌 데가 없는데 왜 안 되느냐? 그건 기능 부전이에요. 소변 너무 자주 가면서 이만큼씩 보는 건 다 긴장이고 이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출산의 환경을 자연주의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산모들의 긴장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면 자기 최면을 통해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문제가 있는 거는 의료진들이 캐치를 합니다. 근데 말이죠, 잘 먹고 잘 움직이고 또 건강한 준비를 하면서 진통을 프리스탠딩을 하면서 계속 호흡을 잘한 사람들은 결국 문제가 생길 확률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리고 의료진을 찾을 확률도 줄어들고. 그래서 자연주의 환경이 훨씬 건강한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거죠. 호흡법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넘어갈게요. 네. 한마디만 할게요. 출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 그러면 제가 호흡을 꼽습니다. 호흡이 되면 이완이 되고 이완이 되면 아픈 것이 사라지는 걸 느끼고 산소가 들어오고 물을 마셔줄 수 있고 호흡이 되면 견딜만한 진통으로 바뀌고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고 옥시토닌이 잘 나와서 내 몸이 알아서 하는 과정으로 돼요. 우리가 가장 스트레스 일상에서 받을 때 받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1분간 심호흡이에요. 이 심호흡을 안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30분에서 1시간의 심호흡을 매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출산은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30분에서 1시간을 못 빼는 거야. 너무 일상이 바쁘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을 깊은 호흡을 하면서 이 출산 동반자 책에 있는 자세를
다 한번 취해보세요. 남편하고. 거기다가 더 금상첨화가 되려면 자신의 가장 좋은 출산의 시나리오를 아주 구체적으로 짜서 그걸 남편하고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은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질 게임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승리하고 이기는 것만 생각하고 그걸로 매일 호흡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먹는 것도 해결이 돼요. 왜? 호흡을 잘하고 땀이 나는 게 즐거워지면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먹는 걸 주의하게 돼요. 자궁은 크고 이만큼 올라오고 위는 여기 있으니까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호흡하기 어렵거든요. 졸리기만 하고. 그러니까 호흡의 이 묘미를 딱 맞아들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근력과 모든 뼈들이 다 노곤노곤해요. 그러니까 10달 동안 가진 자세로 호흡을 한 사람들은 이 뼈가 다 노곤노곤해서 이제 진통으로 밀어내기만 하면 일로 쑥 빠질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을 안 하는 사람은 이 나머지 과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병원에서 아기를 낳든 어떤 출산을 하든 호흡만 잘하고 그것만 붙잡고 가면 이완되고 되는 거죠. 호흡 잘하는 사람들은 다 리듬을 가져요. 자, 음악하는 사람 보세요. 소리 내는 사람 다 리듬을 갖죠. 그다음에 운동하는 사람들 리듬을 갖죠. 호흡 안 되는 사람은 선수들 중에 없어요. 금방 쓰러져요. 호흡 안 되면. 모든 운동,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은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해줘야 돼요. 이게 제일 키입니다. 질 게임을 하지 말고 우리 승리하는 게임을 하자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요.